지훈이 퇴근 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멀리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빠르게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다. 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탔다. 버튼 패널을 보던 그는 눈을 의심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B5 버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지하 3층까지밖에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살짝 눌러보았다. 버튼은 제대로 눌렸고 불이 켜졌다. 순간 엘리베이터 문밖 어둠 속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가지마 라는 목소리 같았다. 지호는 급히 B2를 눌러 버튼을 취소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방향은 이가 아닌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지호는 방황의 버튼을 연속해서 눌렀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디스플레이에 B4가 찍히자 그는 숨을 삼켰다. 이 건물에 존재하지 않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덜컥거리며 흔들렸다. 천장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였다. 갑자기 바닥 아래에서 쿵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엘리베이터 밑에서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훈의 심장은 요동쳤다. 엘리베이터는 마침내 멈추더니 삐걱이며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축축한 콘크리트 통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비포라고 적힌 낡은 표지판이 있었다. 지호는 내리지 않기 위해 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문을 잡고 있는 듯했다. 철컥! 갑자기 조명이 모두 꺼졌다.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 하나까지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바로 뒤에서 낮고 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내려오면 안 돼. 지호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조명이 다시 켜지자 그는 즉시 닫힘 버튼을 런타했다.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의 닫히기 직전 통로 끝에서 어떤 긴 손이 보였다. 바닥을 긁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지호는 숨을 멈춘 채 문이 완전히 닫히기만을 기다렸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호는 디스플레이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B5. 이제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불안정하게 진동하며 내려갔다. 그는 주먹을 쥐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서 먼지와 녹슨 파이프 사이로 검은 무언가가 움직였다. 눈이 맞은 듯한 착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히. 지호는 공포가 극에 달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결국 엘리베이터가 B5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숨막히는 듯한 악취가 흘러들어왔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다. 앞은 완전히 붉은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돌아가지 마라. 문을 열지 마라. 이미 늦었다. 지호는 몸서리를 쳤다.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 벽에서 긁힌 손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조금 더 가까이 보니 손자국이 아니라 손톱이 박혀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신발이 한 짝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통로 끝에는 단단한 금속문 하나가 서 있었다.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금지된 문 절대 열지 말 것. 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서 더 깊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버튼을 눌러도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마치 2층에 도착한 순간 엘리베이터 자체가 죽은 것 같았다.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고 조명은 끊임없이 깜박였다.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통로를 바라보았다. 금지된 문은 어쩐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으스스하게 보였다. 문틈 사이에서 찬바람인지 아니면 숨결인지 모를 기운이 새어나왔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벽에 적힌 글씨가 점점 더 크게 보였다. 절대 열지 마라. 그러나 동시에 작은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알아? 속삭임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가까운 곳에서 울려 퍼졌다. 지우는 겁에 질려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뒤에는 새까맣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뿐이었다. 조명은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붉은빛 아래에서 벽의 손톱 자국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다시 앞을 주시했다. 금지된 문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문 위에 적힌 경고문이 더 강하게 빛을 내는 것 같았다. 금지된 문, 열린 순간 돌아갈 수 없다. 순간 문이 스스로 툭 하고 흔들렸다. 지우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다시 한번 속삭임이 들렸다. 지훈, 여기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지하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알 리 없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 통로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먼 곳부터 툭툭 소리와 함께 어둠이 다가왔다. 불빛이 점점 지훈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어둠이 그를 몰아내는 듯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금지된 문이 있는 방향으로 뒤로 물러섰다. 거꾸로 가는 발걸음이 떨렸지만 어둠보다 문이 더 낫다고 느꼈다. 하지만 문에서 느껴지는 기운도 분명히 위험했다. 어둠과 문 사이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어둠이 그에게 닿기 직전 문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살고 싶지? 그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히 유혹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금지된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마치 그의 선택을 기다리는 존재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바닥에는 오래전부터 긁힌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끌어당겼던 흔적 같았다. 눈이 익숙해지자 문 아래 틈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비쳤다. 지우는 그 광경에 몸을 뒤로 빼며 숨을 삼켰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러나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에 사람 손자국 같은 것이 나타났다. 축축하고 길게 번져 있는 형태였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것처럼. 그리고 들렸다. 가지마. 지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 어둠은 여전히 뒤에서 그를 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고 금지된 문은 열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문 뒤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할 시간조차 없었다. 조명은 거의 다 꺼졌고 이제 붉은빛 몇 개만 남아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금지된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잡는 순간 그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뒤에서 어둠이 그의 발끝을 스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천천히 밀었다. 문이 열리자 동시에 깊고 낮은 바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비틀거리며 눈을 찡그렸다. 안쪽은 예상보다 훨씬 어둡고 넓었다. 통로인지 방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왜곡되어 보였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먼지와 그림자가 섞여 흐물흐물 움직였다. 그 순간 문 뒤에서 어떤 것이 스르르 기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먼저 문틈을 긁었다. 지우는 비명을 삼키며 문을 더 열어버렸다. 하지만 손톱은 사라졌다. 그 대신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얼굴에 스쳤다.
마치 오래전부터 갇혀있던 무언가가 해방된 듯한 느낌이었다. 문 뒤에서 알 수 없는 숨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들어와, 여기면 안전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었다. 지우는 금지된 문 안쪽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인지 더 큰 위험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뒤에서 어둠이 계속 밀려오고 있었다. 기어다니는 소리, 무언가가 벽을 긁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는 결국 문 안으로 한 발 내디뎠다. 발밑은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이었다. 곰팡내와 피비린내가 섞인 불쾌한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다. 문 안쪽은 이상하게 울리는 구조였다. 조금만 움직여도 발소리가 2번 울렸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지우는 몸을 돌려 아직 열려있는 문을 확인했다. 그 순간 문이 철컥하고 스스로 닫혀버렸다. 그는 급히 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지우는 문을 있는 힘껏 흔들어 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바깥 세계와 완전히 끊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금지된 문 안쪽은 끝없이 이어진 길고 좁은 통로였다.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통로 안에서 잔잔한 숨소리들이 겹겹이 울렸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주변에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지호는 목이 마를 정도로 긴장하며 앞으로 걸었다. 걸을수록 통로는 더 차갑고 더 습해졌다. 머리 위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패닉 상태가 된 그는 뒤돌아갈 생각도 못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통로를 걷던 중 지호는 벽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다. 붉은 빛 아래서 기묘하게 빛나는 파인 자국들이었다. 마치 손톱으로 벽을 긁어 만든 모양처럼 보였다. 문양은 일정한 패턴이 아닌 무언가를 기록한 듯한 형태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다. 비명 지르는 표정, 찢겨진 입, 뒤틀린 눈. 지호는 소름이 돋아 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때 벽에 새겨진 한 얼굴의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입술이 꿈틀거리며 속삭였다. 돌아가, 돌아가. 지호는 충격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문은 잠겨있고 앞으로는 알 수 없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움직이는 벽의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호는 눈을 질끈 감고 통로를 빠르게 지나갔다. 벽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계속 따라왔다. 가지 마. 도망쳐. 늦기 전에. 모두 다른 목소리였고 모두 절박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위어서 바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균열이 생기더니 틈 사이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피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액체는 생명체처럼 지훈의 발목 쪽으로 기어왔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통로의 끝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그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서 있었다. 그 문은 금속이 아닌 마치 고대의 돌문처럼 보였다.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과 기묘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상한 점은 문이 아주 작은 틈을 남긴 채 반쯤 열려 있다는 것이었다. 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며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흐. 문 안쪽은 더 깊고 더 어두운 공간이었다. 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통로 끝에서 검은 액체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액체는 벽을 타고 올라가며 얼굴 문양들의 입을 막기 시작했다. 마치 벽이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지호는 더 생각할 틈 없이 돌문을 밀었다. 문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새카만 어둠이 그를 삼킬 듯이 펼쳐졌다. 지호는 또다시 선택의 순간에 놓였다.
돌문 안으로 들어서자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냉동고 속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막힐 정도였다. 안쪽은 완전히 다른 구조였다. 통로가 아닌 넓고 텅 빈 방처럼 보였다. 바닥은 물기가 반짝이며 이상하게 울렁거렸다. 그러나 물이 아니라 낡은 막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불분명한 모습이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은 조명도 없이 그 자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눈처럼 보이는 두 점이 지훈을 향해 떠올랐다. 지훈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림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그 목소리는 동시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인 듯한 괴상한 울림이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수십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는 듯했다. 지훈은 공포로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벽은 닫혀 있었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그림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발소리가 바닥을 눌러 울렁이게 만들었다. 그림자는 지훈의 코앞에서 멈췄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길고 가늘며 이질적이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린 널 기다렸어. 지훈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나 그림자의 손끝이 그의 가슴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방 전체가 갑자기 흔들렸다. 천장과 벽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짜증난 듯 고개를 돌렸다. 또 왔군. 그 말과 동시에 바깥 통로에서 무언가 쿵쿵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뒤를 돌아보고 그 정체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를 붙잡았다. 손끝이 그의 팔을 감싸는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통증이 번졌다. 도망칠 수 없어. 넌 이미 선택했어. 지훈은 극한의 공포로 몸부림쳤다. 그림자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약했다. 그는 온의 힘을 다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근처의 틈 사이로 몸을 숨기듯 도망쳤다. 지훈이 도망쳐 들어간 곳은 또 다른 작은 통로였다. 거기는 방금 전의 공간보다 훨씬 좁고 낮았다.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통로는 계속 아래로 기울어져 내려가고 있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뒤에서는 그림자의 분노한 울음이 들렸다. 돌아와. 하지만 지훈은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손으로 벽을 짚을 때마다 축축한 점액이 묻었다. 냄새는 더욱 고약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러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빛은 바닥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파란 빛이었다. 지훈은 희망을 느끼며 손을 뻗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지훈은 파란빛을 내뿜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이 문은 이전에 금지된 문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표면은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이었고 문 틈에서는 부드럽게 출렁이는 파란빛이 새어나왔다. 빛이 손등을 스치자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이전에 느꼈던 차가운 죽음의 기운과는 정반대였다. 지훈은 긴장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다. 이 문만은 탈출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손잡이 근처에는 이상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빛을 선택한 자여, 되돌릴 수 없다. 그 문장은 경고인지 안내인지 알 수 없었다. 뒤에서는 그림자의 울부짖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지훈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파란빛이 통로 전체를 감싸며 번졌다. 눈부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우 강렬한 빛이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손으로 눈을 가렸다. 문 너머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바닥은 물처럼 흔들리는 파란막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발을 디디자 완전히 단단했다. 마치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바닥 같았다. 공기는 맑고 차가웠으며 숨쉬기 편안했다.
이전의 공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순간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뒤돌아보니 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통로도 추격하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파란 공간만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바닥 아래에는 흐릿한 형체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고기나 짐승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가까이 가도 형태가 뚜렷해지지 않았다. 마치 이곳에 존재하는 영혼 같은 것들이었다. 지호는 자신이 위험한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먼저였다. 멀리서 희미한 물결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것은 울음 같기도 했고 누군가 노래하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다. 지호는 무섭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파란 바닥 아래에서 한 형체가 부드럽게 떠올랐다. 처음엔 사람인지 몰랐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물결치는 듯 흔들리는 것을 보아 확실히 인간처럼 보였다. 그 형체는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여자였다. 몸 전체가 흐릿했고 실체가 없는 듯 투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지온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도 없이 새하얀 공백만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보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이며 말이 새어나왔다. 지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손짓처럼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바닥 아래에서 그녀는 마치 물 위에 떠오른 영상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팔을 뻗으며 지온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나 손끝은 바닥을 통과해 올라오지 못했다. 마치 이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꺼내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비명과 한숨이 동시에 섞인 듯한 울림이었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바닥 표면을 스치는 순간 파란막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호는 깨달았다. 이곳은 그의 세계가 아니었다. 바닥 아래의 형체들은 모두 같은 상태였다. 살아있는 듯 움직이지만 이 세계로 올라올 수 없었다. 누군가는 벽을 두드리듯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파란 막을 뚫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이 안에 갇힌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지훈의 등골에 오싹함이 밀려왔다. 혹시 자신도 이곳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잠식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빛이 나타났다. 이번엔 파란빛이 아닌 희미한 노란빛이었다. 작은 문 모양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희망을 품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는 파란막 아래의 형체들이 그를 부르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노란빛 문은 조용하고 따뜻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문 크기는 작았지만 충분히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다. 문 표면은 오래된 나무 같아 보였다. 이전의 금속문, 돌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지호는 손을 대어보았다. 따뜻했고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문 위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을 되찾는 자, 길을 찾으리라. 지호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다. 파란 세계로 돌아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가면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문은 가볍게 열렸다. 문 안쪽은 예상 밖의 공간이었다. 좁은 복도도 어두운 방도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어린 시절의 집 같은 따뜻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카페트이 깔려 있었다.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은 너무 익숙했다.
어린 시절 자주 뛰어놀던 집과 똑같았다. 말도 안 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아이는 바로 지훈이었다. 옆에는 젊은 그의 부모가 서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모두 웃고 있지 않았다. 사진 속 부모의 표정은 공포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아이인 지훈을 붙잡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모두 사진 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지훈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다. 사진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러나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전해졌다. 마치 사진 속 인물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사진 속 어린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사진 너머를 가리켰다. 지훈은 기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사진 뒤쪽 공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그 목소리는 분명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톤도 비슷했고 말투도 같았지만 감정이 완전히 비어있는 목소리였다. 지훈은 두려움에 몸을 굳혔다. 엄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복도 끝에서 실루엣 하나가 다가왔다. 그 실루엣은 어두워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분명 그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했다.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실루엣이 빛 아래로 들어오는 순간 지훈은 숨이 멎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지훈은 벽에 손을 짚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기어올랐다. 등 뒤에서는 무거운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표정도 형체도 없는 그 거리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계단은 이상하게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다. 바닥에서 끌려 올라오는 기척이 등골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지훈은 제발 중얼거리며 더 빠르게 손을 뻗었다. 그러나 뒤에서 툭 하고 무언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 난간을 꽉 붙들었다. 발목을 잡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끌어내리려는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그는 온몸을 흔들며 버티려 했다. 발목을 잡은 손은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다. 계단 전체가 울리며 어둠이 소용돌이쳤다. 지훈은 남은 힘을 모두 짜내 발을 거칠게 흔들었다. 발목을 붙잡고 있던 시커먼 손이 잠시 흔들렸다. 그 틈을 타 그는 몸을 위로 세게 끌어올렸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그의 숨소리는 거의 비명처럼 끊어져 나왔다. 뒤에서 들리는 존재의 숨소리는 분명히 분노하고 있었다. 계단 아래 어둠이 거칠게 요동치며 올라왔다. 그 어둠 속에서는 여러 겹의 목소리가 울렸다. 돌아라. 여기로 와. 너도 우리 중 하나야. 지훈은 길을 막아보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는 계단의 끝이 보이자 눈물이 날 정도로 안도했다. 그러나 그 순간 위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들렸다. 위층에서 들린 발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람의 발소리 같지만 리듬이 너무 정확했다. 지훈은 멈춰서기도 올라가기도 두려웠다. 뒤에서는 어둠이 쫓아오고 위에서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몸을 최대한 벽에 붙였다. 계단 위쪽에서 희미한 발광체가 보였다. 작은 불빛 같았지만 색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녹색과 붉은색이 섞여 기괴하게 깜박였다. 조금 뒤 그 불빛이 인간의 얼굴 모양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얼굴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입만은 기이하게 벌어져 있었다. 몸은 없는 듯 흔들리며 계단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지훈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계단 아래의 어둠과 위에서 내려오는 빛나는 얼굴. 지훈은 두 공포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빛나는 얼굴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다가왔다.
얼굴에 입이 찢어지듯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익숙에서는 진동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너, 내려가. 밑으로 돌아가. 지호는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다. 안 돼. 다시는 내려가지 않아. 그러자 얼굴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어둠은 그에 맞서 계단 아래서 쏟아지듯 올라왔다. 두 존재가 동시에 그를 향해 다가왔다. 지호는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위로 뛰어올랐다. 지호는 계단 먼 칸을 한 번에 뛰어올랐다. 빛나는 얼굴은 개성을 지르며 속도를 높였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깨진 스피커처럼 왜곡된 음파가 그의 귀를 찔렀다. 뒤에서 어둠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밀려 올라왔다. 두 공포 사이에서 지훈의 몸은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가능한 빨리 계단 난간을 잡고 뛰어올랐다. 심장은 거에 터질 듯 뛰었다. 숨은 목구멍에서 타는 듯이 뜨거웠다. 계단 윗부분이 가까워지자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지훈을 부르는 안전지대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얼굴이 그의 어깨 뒤까지 따라왔다. 찬 기운이 등골을 스쳤다. 지훈은 거에 울듯이 더 빠르게 도망쳤다. 지훈은 계단 마지막 칸을 밟고 뛰쳐나갔다. 그리고 곧바로 철문을 붙잡고 힘껏 밀었다. 문은 고장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뒤에서는 얼굴과 어둠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절박함에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열려? 제발 열려. 문은 아직도 묵직하게 버티고 있었다. 얼굴의 입이 그의 바로 뒤에서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문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딸깍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금 열렸다. 지호는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러는 순간 얼굴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천이 찢어지며 끌려나가는 소리가 났다. 지호는 필사적으로 몸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겨우 빠져나왔다. 뒤에서 철문이 쾅 닫히며 공간이 흔들렸다. 문 너머에서는 끔찍한 긁는 소리와 비명 같은 소리가 뒤섞였다. 얼굴과 어둠이 문을 긁으며 발광하고 있었다. 지호는 문을 뒤로 당기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조명은 여전히 깜박였지만 적어도 이 공간은 조금 더 밝았다. 그는 커다란 숨을 몰아 쉬며 안정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문 아래 틈에서 여전히 검은 기운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마치 포기하지 않은 듯 밀려왔다. 지호는 급히 뒷걸음질 쳤다. 제발 더 이상 오지 마. 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위치를 확인했다. 이곳은 분명히 지하 3층쯤 되는 것 같았다. 계단실은 낡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벽들에는 오래된 글씨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위로 올라가지 마라. 지상은 안전하지 않다. 되돌아갈 곳은 없다. 지호는 이 경고문들을 보며 다시 한번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곳 전체가 누군가의 절규로 뒤덮인 느낌이었다.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통로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차갑고 축축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아래쪽은 완전한 어둠, 위쪽은 알 수 없는 경고. 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에 있는 존재들이 더 가까워질 것 같았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아래쪽보다는 희망이 있어 보였다. 계단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올랐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언가 섞여 있었다. 마치 어떤 존재가 그의 선택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 지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 어둠이 시야를 채울 것 같았다. 그는 계단 난간을 꽉 잡고 위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위층에 다다르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보였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단 위
희미한 빛 아래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잔뜩 웅크린 채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긴 머리는 얼굴을 가려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옷은 오랜 시간 젖어 있었던 듯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소녀 주변에는 검은 얼룩들이 바닥을 따라 퍼져 있었다. 지호는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소녀는 갑자기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순간 지호는 숨을 멎었다. 소녀의 얼굴은 반쯤 지워진 듯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깊은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고 입은 마치 찢어지듯 양옆으로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들리는 소리는 속삭임이 아니라 여러 겹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개성. 너, 또 내려왔구나. 지호는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녀의 입에서 울리는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공명을 이루며 공간을 뒤흔들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소녀는 서서히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손끝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공포가 온몸을 뒤덮었다. 너 선택했어. 돌아갈 수 없어. 지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손을 떨었다. 뒤에서는 금지된 문 너머 어둠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좁은 통로를 따라 미친 듯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소녀의 목소리, 그림자의 숨결, 그리고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검은 기운까지 모든 것이 그를 쫓아왔다. 발걸음마다 바닥이 울렁거렸다. 벽에서는 손톱 자국이 스르르 움직이는 듯했다. 지호는 너무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노란빛이었고 따뜻하게 그의 시야를 감쌌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렸다. 빛이 다가올수록 숨이 조금씩 편해졌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공포는 여전히 지훈의 뒤를 맴돌았다. 빛의 문 앞에 다다르자 지훈은 힘겹게 멈춰 섰다. 숨은 찢어질 듯했고 팔과 다리는 근육통이 왔다. 하지만 문을 열면 안전한 공간이 있을 것 같았다. 손을 문손잡이에 대자 따뜻한 진동이 전해졌다. 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빛을 따라가라. 그러나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하라. 지호는 문을 천천히 밀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그의 어린 시절 방이었다. 침대, 책상, 장난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 한쪽에는 그림자 같은 소녀가 여전히 서 있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 순간 소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전에 개상한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씩 인간의 형태를 되찾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여기서 날 도와줘서. 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지 않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소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고통이 섞여 있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나도 자유로워. 그녀가 속삭이자 주변의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 검은 기운, 그림자, 소름 끼치는 소리 모두 희미해졌다. 지호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파란 기운과 붉은 그림자, 그리고 금지된 문 너머 어둠이 모두 사라졌다. 지호는 소녀를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다. 나를 도와준 거야? 소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너는 선택했으니까. 내가 갇힌 공간을 깨운 건 너였어. 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방 안의 따뜻한 기운이 모든 공포를 잊게 해주었다. 그는 소녀와 함께 방을 나설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금지된 문이 있던 곳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더 이상 문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라진 뒤 고요함만 남았다. 지훈과 소녀는 함께 방을 걸어 나왔다. 복도와 통로는 이미 예전의 지하 공간과 달랐다. 벽은 깨끗했고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다. 지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녀는 이제 완전히 인간의 모습이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너도 안전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번 경험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몸이 느끼는 차가운 공포는 진짜였다. 그는 다시는 지하 5층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소녀는 그와 함께 조용히 웃으며 뒤따랐다. 공포의 끝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지하 공간의 끝에 다다르자 밝은 계단이 나타났다. 지훈은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발걸음마다 조금씩 희망이 느껴졌다.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계단을 밟고 나서야 그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다. 소녀는 그 뒤에서 고개를 돌려 웃었다. 고마워, 지훈. 이제 나도 자유로워. 지훈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지하의 공포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밖의 공기는 맑고 시원했다.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였다. 지훈은 긴 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다. 머릿속은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금지된 문, 어둠, 소녀, 그림자, 모든 것이 현실처럼 선명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도 있었다. 자신이 살아남았고 소녀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지훈은 주변을 살펴보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지하 5층의 공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만 기억으로 남았다. 밤마다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자신처럼 용기를 내고 손을 내밀 것이라 다짐했다. 그날 이후 지훈은 한층 더 강해졌다. 지훈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궜다. 바깥 세상은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가 남아 있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는 하루를 돌아봤다. 소녀의 얼굴, 금지된 문, 그림자, 검은 액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다. 그는 선택했고 살아남았으므로 그는 앞으로도 어떤 공포가 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지호는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하 5층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생존자였다. 마음속에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다시는 그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며 평화를 속삭였다. 그는 오늘의 경험이 자신을 바꿨음을 느꼈다. 그 모든 공포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은 것이었다. 소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자유롭게 떠나는 느낌이 전해졌다. 지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금지된 문과 지하 5층의 존재를 마음속에 묻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별빛 아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공포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끝.